오늘 연방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승리의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이민세관 집행국과 국경 순찰대를 지원하는 예산 조정안을 하원이 통과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그 법안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이제 법이 되는 것이죠. 수개월간의 민주당 쪽에서 방해 공작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다 통과한 것입니다. 더 힐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팀 월버그라는 미시간주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것에서 찬성 입장으로 자기 표를 돌리면서 이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4대 212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월버그가 계속 반대를 했다면 213대 213이 돼서 동률 기각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 동률이 되면 기각이 돼버리는.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고 이 월버그가 마지막에 마음을 바꾸면서 214대 212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무소속 의원 한 명이 지금 이제 민주당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원래 이 무소속 의원 이 한 명은 민주당 쪽에 편을 들어주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공화당과 당론을 같이 하는 그런 무소속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화당 안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아직 몇 명 더 있습니다. 물론 기권한 의원들이 지금 3명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거를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공화당이 완전히 다 통합이 됐다, 단결이 좀 똘똘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뭐냐 하면 프리덤 코커스. 과거에 이제 프리덤 코커스 그러면 강성 우파 의원들의 모임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이 프리덤 코커스에서 얼마나 강성이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 때도 자주 있는데 여기에 속한 의원들이 지금 생각들을 지금 다 바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트럼프한테 반기를 들었던 의원들이 지금 생각을 바꾸고 지금 공화당 당론을 따라가 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브렛 거틀리라는 하원 의원이 있는데요. 켄터키주의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이 브렛 거틀리가 법안 통과 소식을 인스타그램에 전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지난 몇 달간 공화당은 상대당 동료들 의원들과 성실하게 협상하며 아이스의 단속 및 운영 개혁안을 제시해왔다. 안타깝게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조건을 바꿔가며 타협점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거스리 의원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2029년 회계연도까지 아이스와 CBP의 자금을 지원하는 미국 안전보장법에 찬성표를 던지게 되어 자랑스럽다. 이 법안은 미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날 통과된 게 바로 미국 안전보장법이라는 겁니다. 2029년 회계연도니까 2029년 9월 말까지 예산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아이스 그리고 CBP 국경 순찰대죠. 그래서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는 것 막는 작업,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는 작업,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집행이 2029년 9월 말까지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700억 달러 규모의 이번 예산안은 민주당 주도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국토안보부 셧다운 사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국토안보부 셧다운은 의회가 이민단속기관에 대한 예산을 제외하고 그리고 나머지 국토안보부 예산만 따로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일단은 셧다운을 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여전히 아이스와 CBP에 대한 예산은 논란거리로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번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됐습니다. 이후 공화당은 상원의 필리버스터 요건인 60표를 넘겨야 된다라는 필리버스터 조건을 우회하기 위해서 예산 조정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이것도 논란이 지금 계속 있었죠. 민주당이 계속 방해했었고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또 위반표를 내는 분들이 또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상원에서도 진통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설득하고 해서 이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던 인물이 바로 랜드폴 상원의원이었다. 지금 의외였습니다. 어쨌든 랜드폴 상원의원이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면서 공화당 상원 51표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민주당의 존 페러먼 표까지 더해지면서 찬성이 52표, 반대 47표 해가지고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하원을 또 통과를 하게 된 거죠. 자, CBP나 아이스라는 조직 모두 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라서 자금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기존 자금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래서 운영이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자적인 자기만의 예산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제대로 된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몇 개월 더 이민 단속에 필요한 자금이 충당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개혁 작업이 상당히 지금 동력을 받게 됐다라는 이야기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무결성을 위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ave America Act, 미국 구하기 법안입니다. 근데 이 Save America Act가 상원에서 지금 계류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딱 지금 고착이 돼가지고 민주당 반대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원 공화당은 왜 그걸 못하고 있느냐? 앞서서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그 아이스나 CBP 예산 통과시킨 것처럼 이것도 단순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였느냐? 단순 과반수조차도 모이지가 않고 있었다. 공화당 상원 의원이 53명인데 4명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찬성하는 사람이 49명밖에 안 되니까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통과가. 50명이 넘어야 통과가 되는데. 50명만 돼주면 되는데 4명이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됐다라는 거죠. 앞서 상원 공화당은 아이스와 CBP를 위한 700억 달러 규모의 이민 단속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마라톤 표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2차례나 미국 구하기 법안을 거기에 끼워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만약에 그걸 성공했더라면 그러면은 오늘 다 통과가 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까지 다 통과가 됐을 텐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CBP나 아이스 예산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 그나마 이건 필요해라고 생각하는데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 숫자가 4명이 그냥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패한 원인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4명 수잔 콜린스 메인주입니다. 리사 머커스키 알래스카주입니다. 미치 매코넬 켄터키주, 톰 틸리스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이 4명의 상원 의원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된 겁니다. 이들이 반대한 수정안은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제출한 것인데요. 이 미국 구하기 법안에다가 트랜스 남성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들 몇 가지 조항들을 더 추가해 넣은 그러한 수정안입니다. 이거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상원 의원들이. 하지만 마이클 리 상원 의원이 제출한 또 다른 수정안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마이클 리 상원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할 것 같은 그 4명의 상원 의원들 중에서 수잔 콜린스 상원 의원 1명이 찬성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이클 리 상원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콜린스 의원이 찬성한다. 그러면 찬성이 50표가 되는 거죠. 딱. 만약에 찬성 50표 그리고 나머지가 다 반대해서 반대가 50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51번째 찬성표를 던져주면서 브레이킹 보트라는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법이 통과가 됩니다. 상원과 하원은 이런 점이 좀 다릅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수전 콜린스가 그래 마이클 리 상원 의원이 낸 수정안 거긴 찬성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준 것 덕분에 지금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희망의 빛이 지금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해결 안 될 줄 알았는데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거의 포기한 수준이었는데 지금 통과가 되게 생겼습니다. 잘하면. 리 의원은요. 유타주의 의원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좀비 필리버스터가 없었다면 하원을 통과한 미국 구하기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백악관으로 갔을 것이라는 의미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하원은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는. 상원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상원에서. 근데 이 필리버스터, 그것도 좀비 필리버스터라는 게 없다면 무조건 그냥 발목 잡으려고 하는 무조건 안 돼라고 하는 이 민주당 사람들 그것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통과됐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리 의원을 포함한 보스파 의원들은 존 튠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에게 민주당 상원 의원들을 지치게 하고 단순 과반수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사진행 방해를 감행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희가 이미 다 전에 보도해드렸던 내용인데 그냥 필리버스터 하지 말고 토킹 필리버스터라죠. 토크 필리버스터. 그건 뭐냐면 한국에서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방식입니다. 의사 방해 진행 방해를 하는 거죠. 이제 의원들이 연단에 나와가지고 계속 연설하는 동안에는 투표를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연설을 더 이상 할 사람이 없다. 예.
뭐 며칠 밤낮을 새고서 릴레이 해가지고 연설을 더 이상 할 사람이 없다. 그럼 그때 투표하는 겁니다. 그럼 통과시키겠다는, 단순 과반수로 통과시키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자라고 이미 여러 차례, 필리버스터를 없애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전통적인 필리버스터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처럼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우리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60표 넘겨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냥 바로 이렇게 돼버리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규칙을 좀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존 튠 상원의원이 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전히 50명 이상의 상원 의원들이 규칙을 바꾸자라는데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규칙을 바꾸자라는데 동의할 상원 의원이 50명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존 튠 상원 의원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존 튠 상원 의원 원내대표가 의지박약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봐도 그렇고 다른 강성 우파 의원들이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의지력이 약한, 뭔가를 지금 진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불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공화당은 필리버스터 규칙을 아예 폐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맘만 먹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폐지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때 필리버스터 없앴으면 그러면은 민주당도 자기네 마음대로 막 해버릴 거고, 그리고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완전 허수아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917년에는 무제한 토론을 강제로 끝낼 수 있는 이른바 토론 종결 규정을 처음 도입한 해입니다. 1917년. 당시 기준은 출석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5년에 와서 이 요건이 5분의 3, 지금의 60표라는 조건으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2013년에는 민주당의 주도로 내각 고위공직자 그리고 연방 하급법원 판사 인준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차단할 수 있는 정족수를 60표에서 단순 과반수로 낮추자. 그래서 적어도 이 내각 고위공직자와 연방 법원 판사를 인준할 때에는 그냥 단순 과반수면은 상원을 통과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필리버스터 규정을 더 낮추어 놓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는 공화당 주도로 적용 범위를 연방 대법원 인준안까지 하자.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면은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모든 법안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사 인준에 관련해서는 지금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적용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뭐 요번에 필리버스터를 토킹 필리버스터로 바꾼다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중차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규칙을 좀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던 거였죠. 존 튠 원내대표의 의지력이 문제입니다. 팍스뉴스에 따르면 튠 원내대표는 알다시피 이건 새로운 요구가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회에서는 판결이 양날의 검과 같다. 우리가 몇 번 지고 몇 번 이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평생 우리가 다수당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공화당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킬 것은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존 튠 상원 원내대표 자신이 스스로가 필리버스터는 절대 유지해야 되는 황금률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참 원내대표를 왜 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당히 심각한 원내대표가 이렇게 나약하면 그래도 미치 매코넬보단 조금은 낫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미치 매코넬은 완전히 대놓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존 튠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의지박약으로 보여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리 상원 의원이 열심히 설득을 한 결과가 수잔 콜린스 상원 의원이 마음을 돌리면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이 드디어 통과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여전히 지금 통과를 시켜야 시키는 거니까요. 근데 리 상원 의원이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이 쓰였던 부분은 뭐였냐면 바로 비슷한 시기 수잔 콜린스가 마음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점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리 상원 의원 입장에선 종교적인 문제가 있던 때였습니다. 종교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적지 않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보도를 해드렸는데 전쟁부에서 종교 코드를 바꿔버렸죠.
한 200개가 넘는 종교 코드가 있었는데 180여 개를 싹 없애버리고 31개의 종교 코드로만 축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도교라든가 무슨 뭐 이상한 종교들 다 없애버리고 지금 제대로 된 종교들만 추려가지고 31개의 종교 코드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군에서는 이 31개 종교 코드만 봉사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여기에 빠진 종교가 교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몰몬교입니다. 몰몬교. 몰몬교가 교세가 작지가 않죠. 몰몬교가 또 미국 정치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가 않습니다. 마이클 리 상원 의원은 몰몬교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하소연을 한참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몰몬이 빠져 있냐 여기에. 왜 몰몬이 빠져 있느냐라고 한참 하소연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역설을 했고 거기에 마음이 동해서 수잔 콜린스 의원이 나 그러면은 찬성으로 바꾸겠다라고 마음을 바꾸게 된 겁니다. 한 번 더 저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